첫 번째 경기 키프로스 대 산마리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럽 예선에서 키프로스와 산마리노가 맞붙는다. 키프로스는 아부구스티 감독 체제에서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측면 공격과 강한 피지컬을 앞세운 경기 운영이 특징이다. 소테리오가 최전방에서 결정력을 보여주며 지오니스와 카쿨리스가 공격을 지원하면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키프로스는 홈 경기에서 공격적인 전개를 펼치는 경향이 강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강점을 보이는 팀이다. 반면 산마리노는 체볼리 감독 체제에서 4-5-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수비적인 운영과 밀집 수비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스타일이다. 콘타디니와 라짜리가 중원에서 수비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며 베라르디가 역습 상황에서 빠른 침투를 시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산마리노는 전반적으로 공격 전개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수비에서도 키프로스의 강한 압박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 키프로스는 홈 경기에서 공격적인 전술을 활용하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산마리노는 밀집 수비를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키프로스의 강한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경기 운영과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키프로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루마니아 대 보스니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럽 예선 경기에서 루마니아와 보스니아가 맞붙는다. 루마니아는 루체스쿠 감독 체제에서 4-3-3 전술을 활용하며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다. 비를리에아가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담당하며 하지와 미하일라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최근 5경기에서 전승을 기록하며 신바람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루마니아는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보스니아는 바바레즈 감독 체제에서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강한 피지컬과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다. 에딘 제코가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활용해 팀 공격을 이끌며 데미로비치와 데기치가 공격 지원을 맡는다. 하지만 보스니아는 최근 어매치 5경기에서 2무 3패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수비 조직력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루마니아는 최근 5연승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보스니아는 최근 경기력 저하와 수비 조직력 문제로 인해 어려운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루마니아의 빠른 공격 전개와 홈 이점을 고려했을 때 루마니아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폴란드 대 리투아니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럽 예선 경기에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맞붙는다. 폴란드는 프로비에시 감독 체제에서 3-5-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중원 장악력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운영한다. 스비데르스키가 최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한 공격을 주도하며 지엘린스키와 우르반스키가 중원에서 패스 게임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폴란드는 점유율을 높이면서 공격을 주도하는 경향이 강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는 팀이다. 반면 리투아니아는 양카우스카스 감독 체제에서 5-3-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중심으로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한다. 파울라우스카스와 슬리브카가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케르니치는 역습 상황에서 빠른 침투를 통해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리투아니아는 전체적인 전력에서 폴란드보다 밀리는 상황이며 수비에 집중하는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폴란드는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점유율을 높이고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리투아니아는 수비적인 운영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공격 전개에서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경기 운영과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폴란드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몰타 대 핀란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럽 예선에서 몰타와 핀란드가 맞붙는다. 몰타는 모초타 감독 체제 아래 공격적인 3-4-3 전술을 활용하며 데가브리엘레, 부아지아, 투마를 앞세운 빠른 공격 전개를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수비 뒷 공간이 자주 노출되며 강한 압박에 취약한 점이 약점이다. 반면 핀란드는 카네르바 감독의 지휘 아래 5-4-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단단한 수비 블록을 유지하면서 역습을 노리는 팀이다. 포우 얀팔로와 켈만이 최전방에서 결정력을 발휘하며 로드와 카마라가 중원에서 경기 밸런스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핀란드는 몰타의 공격적인 운영을 역이용해 효율적인 역습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몰타는 홈 경기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겠지만 핀란드의 수비 조직력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핀란드는 몰타의 적극적인 공격을 오히려 역습 찬스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포우 얀팔로의 결정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경기 운영과 전술적인 유연성을 고려하면 핀란드가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안도라 대 라트비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럽 예선 경기에서 안도라와 라트비아가 맞붙는다. 두 팀 모두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지만 라트비아가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베르토 로사스, 이산 페르난데스, 주앙 테이세이라를 중심으로 철저한 수비 위주의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공격보다는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며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상대의 강한 압박을 견디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장시간 수비에 집중할 경우 실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라트비아는 공격적인 경기 운영과 강한 세트피스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안도라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카오니에크스와 쿠투고프스키스의 공격 조합은 안도라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며 바르슬라반스가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맡으며 효과적인 패스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안도라는 수비에 집중하겠지만 장시간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며 결국 라트비아가 경기 후반 흐름을 가져가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섯 번째 경기 잉글랜드 대 알바니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럽 예선에서 잉글랜드와 알바니아가 맞붙는다. 잉글랜드는 카슬리 감독 체제에서 4-2-3-1 전술을 활용하며 강한 공격력을 앞세운 경기 운영이 특징이다. 해리 케인이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을 책임지고 주드 벨링엄이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담당하며 마두에케와 제로드 보웬이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잉글랜드는 빠른 공격 전환과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강점을 보인다. 반면 알바니아는 시우비뉴 감독 체제에서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다쿠와 아슬라니가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며 바이라미와 K리그 광주FC 소속 아사니가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통해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인 전력 차이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잉글랜드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잉글랜드는 해리 케인의 골 결정력과 벨링엄의 경기 조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알바니아는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활용하겠지만 잉글랜드의 공격력과 점유율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마두에케와 보웬의 측면 돌파는 알바니아의 수비 라인을 흔드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며 잉글랜드가 홈 이점을 살려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